우리의 일상에 편리함을 더해주는 배달 서비스. 그러나 배달 노동자들의 마음은 편하지 못합니다. 음식 냄새나니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라는 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으면 이런 일 하겠냐라는 말. 초인종을 한 번만 더 누르면 가만 안 두겠다는 말. 이런 폭언과 혐언을 그들이 아닌 내가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마음의 상처를 내는 감정노동, 이젠 멈춰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TBS, 안전보건공단, 안전한 이륜차 문화를 선도하는 오너스와 함께합니다. 약사님, 감기 아직 안 나으셨어요? 감기가 안 나아서 다른 병원 가서 새로 처방받았어요. 처방 전 확인해 드릴게요. 같은 성분약을 받아오셨네요. 성분명으로 처방되었으면 바로 아셨을 텐데. 예? 이름이 달라서 다른 약인 줄 알았어요. 전문가도 일반인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 처방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성분명 처방, 약물 오남용을 줄이는 성분명 처방, 건강보험 재정까지 절약하는 성분명 처방. 이 캠페인은 서울시 약사회가 함께합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2시 2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서해안고속도로 양방면 모두 서평택 부근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화성시 자원순환시설에 불이 나면서 연기가 서해안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유입됐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양방면 모두 서평택 분기점 주변 도로가 전면 차단됐었는데요. 지금은 도로 통행은 가능해졌지만 목포 쪽으로는 하위 차로에 소방 관계 차량이 세워져 있어서 뒤로 발안에서 서평택 사이 7km 구간 정체입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 분기점 부근 5km 정도 정체가 남아있고요. 서울 시내는 서부간선 지하도로 안양 방면으로 지하도로 진입부 2차로에 높이 제한에 걸린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뒤로 정체가 심하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가양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 사고가 있기 때문에 뒤로 행주대교부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어우 아가씨 이러다 탈랄라. 잘생긴 나의 눈, 코, 입. 야야야 아직도 안 듣고 뭐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어떻게 뭐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거야? 뭐 형 돈으로 하는 거야? 그래 있는 거 써 일단. 허리케인 라디오 들어. 어우 아가씨 이러다 탈랄라. 꼭 알아야지만 묻혀버린 뉴스를 세상 밖으로 꺼냅니다. 뉴스 세상 밖으로. 자, 임재범 씨 노래 나가고 있죠. 뉴스 세상 밖으로. 자, 첫 번째 뉴스 포크레인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진격의 직진 PD 들이대 오윤환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윤환 PD입니다. 네, 이어서 인간 사폰인 금산댁 천여진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산댁 천효진 PD입니다. 이때 보시는 분들이 이제 네. 두 분을 알아보고 계시네. 금산댁 PD 오인환 PD 어서 오이소 이러고요. 금산댁 PD 뭐 새색시 같이 보여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감사합니다. 자, 뉴스 포크레인 두 분 반갑고요. 근데 이 본격적으로 뉴스를 세상 밖으로 꺼내기 전에 지난번에 다른 주제와 관련해서 애프터 서비스 해드릴 게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서울시에서 손자,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친인척에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예. 그런데 청취자 한 분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2986님께서 스톱! 우리 집은 손녀가 5살, 4살, 2살이 있는데 3명을 같이 보면 90만 원 주나요? 오. 이런 질문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서울시 그 담당관에게 직접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24개월에서 36개월 미만 대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2986님의 경우는 2살 손녀만 해당이 되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기간 안에 쌍둥이나 연년생 새 쌍둥이면 예. 2명이면 45만 원, 예. 새 쌍둥이는 6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아이고 예. AS 네. 잘했습니다. 네, 이게 예. 9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요. 네. 다음 달 1일이야 봐야 뭐 다음 얼마 안 주 남았어요. 금요일 날 일주일 뒤가 이제 9월 1일이네요. 네. 자, AS도 되고 포크레인이 서비스가 좋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세상 밖으로 꺼낼 뉴스 살펴볼게요. 뭡니까? 네, 누구를 위한 인상인가입니다. 요즘 뭐 공공요금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안 오르는 게 없는데 무슨 이야기예요? 네, 지난해 이어서 올해 상반기까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인상이 있었잖아요. 예. 이제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하위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제 식료품 등 소비를 줄이면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소비를 줄인다. 네. 예. 근데 이 가운데도 택시 기본요금 인상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다면서요? 네, 이 서울시의 경우에도 올해 2월에 택시 기본 요금 인상이 이뤄졌습니다. 이제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800원에서 보통 1,000원 이상 인상이 된 건데요. 이걸 보면 이제 1999년 2월 이후에 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줄을 이뤘습니다. 또 상반기에 이미 많이 올랐는데 하반기에도 또 택시 요금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또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누굴 위한 인상인가?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결국 요금 인상이 부담이니까 불만이신 거는 당연한데 네. 근데 왜 택시기사들은 오히려 수입이 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저희 방송을 들으신 많은 그 택시기사님들께서 직접 제보를 해주시고 제가 취재를 한 사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요금 인상이 됐는데 택시기사들이 왜 좀 피해를 보고 있을지 궁금해서 좀 저희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늘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봉급은 똑같고 그거는 그 회사하고 노조하고 문제지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우린 모른다. 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어요. 제가. 네. 회사는 거의 우리 회사가 한 80명 되는데 한 5천만 원이 한 달에 더 들어오는 거예요. 봉급은 돈 3만 원 올려주고 이거로다가 됐다. 그러고 그 요금 올릴 때는 이제 이거 기사들을 그 복리나 후생을 위해서 쓰겠다. 기사들 맞아요. 그 저걸 쓰겠다 그랬는데 올리고 나서는 외래 기사들 수입이 더 줄어들었어요. 택시 기사님하고 전화 인터뷰를 오인원 PD가 했는데 언제 했어요? 네, 어제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다시 부연 설명 좀 이제 해주세요. 결국에 택시 요금이 인상되면서 택시 기사들이 이제 벌어들인 수입은 조금 다소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택시 요금이 이제 올랐으니까 회사들도 이제 수입이 느니까 기본급을 살짝 올려줬는데 결국에 저희가 뒤에도 이제 계산서를 두드려 볼 텐데 한번 좀 더 살펴보시죠. 네, 요금 오르면 당연히 택시 기사분들도 수입이 좀 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택시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 인상 요금으로 인해서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이제 수입이 늘었다고 하시거든요. 거기에다 좀 더해 보면 기본급이 한 3만 원 정도 더해집니다. 그럼 한 23만 원에서 보통 25만 원 정도가 택시 기사의 수입이 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예. 회사에서 이제 일정금 산합을 하잖아요. 그게 60만 원으로 인상을 해버린 겁니다. 회사에서. 산합금을. 그러니까 이제 실제 뭐 한 30만 원 정도 오히려 좀 그러니까 임금이 깎였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요금 인상을 한 거냐. 예, 근본적인 문제는 요금 올리는 게 이게 회사를 위한 것이지 절대 그 기사들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몇 달 지나고 나면 이렇게 수익금을 갖다가 이렇게 60만 원씩 한 번에 올려버리면은 기사들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다고요. 이거 산학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친절해 줄 수가 없고 그냥 빨리빨리 돈 벌라고 그냥 빨리 돈 살리고 서비스하고는 이런 게 배치되는 거죠. 그렇게 걸고. 네. 누구를 위한 뭐 껄껄껄 웃으시기는 하시는데 네, 속타하시는 마음은 거죠. 되게 답답하시겠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서울시나 경기도 등이 이번 인상 이후에 이제 요금을 산학금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공고만 했거든요. 이게 이제 3개월 정도는 회사들이 공고를 지키다가 바로 이제 기습 인상을 한 상황이어서 회사에서 이번 방송을 좀 들으시면 이 부분에서도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택시 요금 인상 배경으로 운송원가 상승이라든가 운수 종사자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택시업계
실정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택시회사 실정을 반영해서 네. 배를 불렸다 이런 네. 비난을 면하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우인환 PD 수고했어요. 네. 여기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뭐예요? 네? 저희가 이번 주부터 노래를 한 곡 중간에 들었으면 좋겠다고 밖에 김경래 지금 부장님께서 아마 고심하느라고 말씀하셨는데 못 드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고르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처음 해보는 거래 손발이 안 맞는구나. 네. 아니 대본에는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써 있는데 왜? 네, 급하게 고르신 거예요. 이 노래 얘기하면 돼요? 네. 소녀시대 미스터 택시 듣겠습니다. 서울도 토키오 런던 뉴욕 정신없이 내 맘대로 drive tonight 상상 끝에 더 먼 세상의 new style 놀랄 거야 긴장해자 이제 시작할까 맘만이 보이나라면 조심해 날 꽉 잡아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을 보여줄게 I'm so fast Mr. T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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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즉시 따라올 수 있겠니 잡힐 듯 말 듯 Mr. T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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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즉시 반짝반짝 빛나지 너도 몰래 빠져 들어 기회는 지금뿐 You take me 짜릿해 Mr. T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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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즉시 Sorry 간단히 날 잡을 수는 없어 스치는 거리를 비춘 shooting star 절대 난 멈출 수 없어 baby non stop 엔진 소리만 뒤로 남겨 다시 보자 망설인 순간 say goodbye 이렇게 저렇게 또 재고 또 재지마 두 번을 생각하면 그때는 넌 늦을걸 I'm so sure Mr. T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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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즉시 따라올 수 있겠니 잡힐 듯 말 듯 Mr. T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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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즉시 반짝반짝 빛나지 너도 몰래 빠져 들어 기회는 지금뿐 You take me 짜릿해 Mr. T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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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즉시 Sorry 간단히 날 잡을 수는 없어 One, two, three, here we go Ow! 상상보다 더 특별할 걸 알 수 없는 환상 같을 걸 꿈꿔오던 그대로인데 왜 이리도 불안해해 And I don't know why And I don't know why 끝이 없이 달릴래 I don't wanna say goodbye I wanna say goodbye Mr. T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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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즉시 따라올 수 있겠니 잡힐 듯 말 듯 Mr. T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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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즉시 반짝반짝 빛나지 너도 몰래 빠져 들어 기회는 지금뿐 You take me 짜릿해 Mr. T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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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즉시 Sorry 간단히 날 잡을 수는 없어 네, 소녀시대 미스터 택시 노래. 전 처음 들었는데 이 노래 알아요? 네, 알고 PD는? 있습니다. 불러봐요 한번. 네? 불러봐요. 미스터 택시 부장님 같은데요. 즉시 불러라 택시를 술 먹고. 걸스 제너레이션 소녀시대죠. 미스터 택시 잘 들었습니다. 저기 묻혀 있는 뉴스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이런 뉴스 이렇게 부각되지 않잖아요. 근데 네. 두 PD가 이렇게 세상으로 밖으로 꺼내서 다시 한번 얘기 좀 들어보고 또 중간에 노래도 들어보고 뭐 괜찮은 기억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자 금산댁 포크레인 두 번째 세상 밖으로 파낼 뉴스는 뭡니까? 네, 실업급여 뜯어 고친다. 실업급여. 네.
얼마 전에 그 달착지근한 실업급여 네. 그 실업급여라고 논란도 있었던 것 같던 그 실업급여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실업급여를 두고 실업급여라는 여당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 실업이라는 게 커피에 타는 그 달달한 그 실업을 의미하는 거였죠. 예. 당시에 이 실업급여를 타서 샤넬백을 사고 해외여행을 간다. 재취업에 대한 의혹을 고취시키자는 취지와 맞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발언이 부적절했다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요. 전반적으로 실업급여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가 돼 왔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 주에 실업급여의 체계를 개편하겠다 그 방향성을 밝혔는데 이 뉴스가 이번 주에 오염수 이슈에 많이 묻혔어요. 그랬군요. 네. 실업급여 체계 개편 방향성 뉴스가 있긴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그 묻혀 있는 걸 잘 파내 오셨네. 네, 제가 아주 잘 캤습니다. 그래요. 그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예, 일단 추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11월경에 결정이 될 것 같지만 고용노동부가 정한 방향은 이겁니다. 일한 만큼 실업급여를 받는 체계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일을 할 때 받았던 실제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역전 현상을 없애겠다라는 게 이번 이 개편 방향의 골자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실업급여는 1일 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여도 4시간으로 지금 간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2시간씩 주 5일을 일할 경우에는 최저시급 9,620원으로 해서 월 41만 원가량 계산해보면 월 41만 원가량이에요. 예. 이게 실제로는 임금이 41만 원가량 수령을 하는데 실업급여는 4시간으로 치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하면 92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내가 일할 때 받았던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이 받게 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번에 고치겠다라는 게 골자예요. 그래서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단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 배경이 뭐예요? 제가 직접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관계자는 현장에서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니까 개편을 한 것이다. 뒤늦게나마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현재 고용보험 기금 이 기금이 3조 9천억 원 상당의 마이너스 상태예요. 마이너스 3조 9천억? 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두고 고용보험이 재정 안전성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 추측이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의견 수렴 과정이 남아 있다라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고용보험기금 거의 4조 원이 마이너스다는 게 뭔 말이에요? 기금 그러니까, 4조 원이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네. 이 실업급여를 받아갔다는 거고요. 일자리 네, 네. 잃었다는 거죠. 결국에.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네. 실업급여를 아니 고용보험이라는 게 월급쟁이들은 다 내는 거 아닙니까? 네네. 4대 보험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 맞아요. 근데 거기서- 이게 기금 자체가 4조 원이나 펑크가 나 있는 상태다? 네, 지금 마이너스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일한 만큼만 실업급여를 받는다. 상식적이기도 한 것 같은데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일했을 때 받은 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으면 누가 힘들게 돈 벌려고 하겠냐, 맞는 방향이다라는 여론도 있는데요. 반면에 약자 때리기다. 단시간 근로자나 저임금 노동자만 피해를 보는 개편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노무사님의 한 노무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얼핏 보면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고용보험을 비롯한 이런 사회보험 제도의 취지에 좀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런 단시간 노동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도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안정된 일자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방증이기도 하겠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요. 이런 비정규직을 비롯한 이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더 두 번의 피해를 어쨌든 보게 될 수 있는 거죠. 쉽게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이 급여 자체를 이렇게 삭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발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들꽃 노동 법률사무소 김기홍 노무사님이었습니다. 예. 다시 네. 한번 정리 좀 해줘 보세요. 짧게. 그러니까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시간이나 3시간 이렇게 일하시는 굉장히 임금 자체가 적은 분들에게 직격타가 될 수 있는 개편의 방향성이 정해졌다라고 예, 보시는 거예요. 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이군요. 굉장히 약자에게는 가혹한 네. 방향이다라고 알겠어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그리고 이제 되게 고용보험기금이 네. 약 4조 원가량 펑크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드렸더니 네. 예, 자세한 게 이런 거네. 작년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6조 3천억인데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이 10조 원이 돼요. 그러니까 10조를 빌려가지고 왔는데 6조 3천억 그 차액이 3조 9천억이 적자다 이런 네. 얘기네. 빌려왔는데 네. 이제 남은 돈도 없어가지고 3조 9천억이 적자다 이런 얘기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막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예, 아까 화성에 네. 이 자원 해수 시설 화재 현장에서 사망자 한 명이 지금 발견이 됐다 자막 뉴스로 막 들어왔습니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들 또 임금 수준이 낮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거다 이런 이제 우려를 하고 계신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 플랫폼 노동자라고요. 그 배달앱을 통해서 직접 발로 배달 서비스 해주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이나 이제 프리랜서 분들, 이런 분들이 안 그래도 힘든 분들이 더 힘들어질 거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 실업급여를 가지고 갑질하는 회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이에요?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 때 그 조건 중에 하나가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코드라고 해가지고 그거가 적힌 이직 확인서 이거를 센터에 제출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회사에서만 할 수 있는 건데 이 권한을 가지고 마치 이제 자발적 퇴사인 것처럼 이 사람이 자기 의사로 회사를 나간 것처럼 등록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해버린다던가 완전 갑질이네. 예, 급여를 다 주지 않으면서 내보내면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실업급여도 못 받게 할 거야라는 등의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무사님은 이런 부분을 오히려 더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뭐 대표적인 거는 공고사직이나 해고로 이렇게 내보내기는 했는데 이제 회사가 거짓으로 그 사유를 뭐 자발적 퇴사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뭐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테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임금 체불이 있었는데 포기하도록 실업급여 받게 해줄게 이렇게 협박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고사직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 이제 스스로 나가게 하는 이제 그런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렇군요. 네. 지금 실업급여 받은 적 있어요? 오인환 PD는 직장을 한번 옮겨서 TBS 왔는데 그 사이에 뭐 실업급여 네. 받은 적 있었어요? 저는 방송국이 한번 없어져서 예. 사실 실업급여를 탄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금 뭐 청취자들도 그러시고 부정수급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는데 예. 네. 이 부분은 국가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그걸 뭐 최대한 제가 수령을 했거든요. 최대치를 수령을 했었었는데 한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월? 네. 그렇게 해서 6개월을 준다는 거죠? 6개월이고 추가로 하면은 3개월까지 해가지고 좀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180만 원 저희 솔직히 말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그 충당이 안 되잖아요. 180만 원은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어쨌든 그 수급을 하면서 제가 뭘 좀 만들어가지고 좀 추가 일을 해서라도 좀 돈을 벌어서 아이들 밥이라도 좀 먹이고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부정한 행위거든요. 우리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좀 확충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이거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요. 저는 이거를 뉴스를 보면서 지금 그 시간이 단기간 근무자에게 이렇게 지급이 되는 실업 수당이 줄어드는 부분만 계속 집중해서 언론이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 임금을 3개월치 임금의 평균값을 내서 60%를 곱해가지고 네. 그거를 지금 실업 수당으로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하한선을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으로 낮추든지 없애야 된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받는 급여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논의,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잘 논의가 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까 청취할 때 AS 했던 것처럼 두 분도 오늘 청취자들 문자 같은 거 다 꼼꼼히 챙겨 보시고 네. 다음 주에 AS 할 거 있으면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두 분의 포크레인 오인환 PD, 들이대 PD하고 금산댁 PD 수고들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노래 듣겠습니다. 결혼해 자식 낳고 인생은 듣고 오겠습니다. 틀렸어. 결혼